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그렇다면 4월은 무슨 달일까요? 제가 또 과학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앵커로서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바로 과학의 달 맞죠? 맞습니다. 과학의 달 4월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대덕의 여러 출연연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달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 첨단과학의 최전방 대덕 특구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대덕 내 박은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4월 과학의 달을 맞아서 대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가 돼 있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과학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과학 동네를 걸으며 봄을 느끼는 걷기 대회가 대덕에서 열립니다. 2017 과학 어울림마당 걷기 대회인데요. 다음 달 29일 오전 9시 30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을 걷다 미래를 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걷기 대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며 다양한 과학체험 활동도 함께할 수 있는데요. 목적지에 따라 길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화폐박물관을 가는 부자대길, 질질자원연구원을 가는 발굴하길, 생명공학연구원을 가는 건강하길 등 5개 코스로 나눠 걷게 되는데요. 부자대길 코스를 제외한 4개 코스는 사전 인터넷 접수가 필수입니다. 참가 인원은 코스별로 200명으로 제한됩니다. 네, 선착순 200명으로 참가 인원이 제한된다고 하니까 가고 싶은 분들은 좀 미리 접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4월에 굉장히 좀 특별한 날이 있네요. 22일이 지구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을 기념해서 대규모 과학 행진도 예고가 돼 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 과학적 사고의 기변을 지켜내고 과학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과학을 위한 행진 시위가 지구촌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국과학기술계도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함께하는 과학행진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진은 일반 시민을 포함한 각계각층 과학자가 자유롭게 참여해 3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이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제1회 지질자원연구원 지구사랑 미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지구와 지질자원, 어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생이며 내달 17일까지 참가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또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공직자들의 자산이 공개가 됐다고요. 과학기술계 기관장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해지는데 과학계 기관장 중에 최고 자산가 어떤 분인가요? 네, 정부공직윤리자원위원회가 최근 관보를 통해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했죠. 기준이 지난해 말인데요. 당시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으로 있던 임용택 전 원장이 과학계에서는 최고 부자로 알려졌습니다. 전 임용택 원장의 재산은 179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는 재산 공개 대상 1,800명 중 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어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장이 67억, 이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 42억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김두철 원장은 1년 사이 재산이 22억 6천만 원이 늘어 화제가 됐는데요. 펀드 운영 수익과 부동산 매각 대금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을 비롯해 조무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30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분류를 놓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공원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나 기관 평가 시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연료는 연구 자율성과가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습니다. 네, 뭐 연구 자율성 또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제재정 소위를 열고 출연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상 연구 목적 기관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4월 중에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걸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소위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출연연의 연구 목적 기관 지정에 동의를 했는데요. 또 출연연의 연구 목적 기관 지정법을 대표 발의한 신용환 국민의당 의원의 법안에 대해 입법 취지를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인공 여성 생식 시스템 또 이제 신경 신호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대덕에서도 이제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만한 그런 기술 개발된 것들이 있나요? 네, 선박해양플란트 연구소가 최근 AI 브레인 기업과 인공지능 기반의 수중 로봇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고 공동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 수중 로봇 기술을 개발하기로 협의하고 이달 초부터 공공 연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향후 3년간 인공지능과 수중 로봇 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 개발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연구에 사용될 수중 로봇, 이게 어떤 로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공동 연구에 사용될 수중 로봇은 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자율무인 잠수정 Y샤크인데요. Y샤크는 수중 음량 신호, 수중 광학 영상을 확률적으로 처리해 수중 환경에서 정교하게 위치를 추정하며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공훈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그 목적, 그 설립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 제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덕넷 박은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